저기 굉장히 많이 본 강남미인, 강남 성형 인조미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다 거의 예외 없이 입이 튀어나와 있는 걸 가리기 위해서 팔자주름 부위에 뭐 귀족 수술을 하거나 코를 굉장히 높이 만들거나 턱 끝에 특히 턱 끝에 실리콘 말고도 뭐 필러를 많이 넣거나 턱 끝에 지방 이식을 많이 하거나 얼굴에는 절대적인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에서 입이 나와 있으면 입을 넣으면 되는 거고 또 입을 넣어야 예뻐지는 것이지 입이 나온 건 그대로 두고 자꾸 꺼진 부위에다 뭘 집어넣으면 자꾸 뭐가 채워지고 인위적이고 보기 싫은 얼굴이 돼버리고 만다는 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성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괴라는 게 이제 성형괴물의 약자인데요. 성형괴물이라는 거는 아주 인위적이고 딱 봤을 때 쟤 성형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티나고 보기 싫다. 이제 이렇게 돼서 괴물까지 된 거죠. 성형괴물이라는 말까지 탄생한 건데 원작이 이게 웹툰 작가인 마인드시라는 웹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강남 미인도라고 그래가지고 옛 그림의 미인도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강남 미인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보기에는 이제 눈이 굉장히 위아래로 크고 옆으로도 크고 이마는 볼록하죠. 그다음에 코는 뭔가 여기 콧대가 굉장히 딱하게 그냥 아주 콧대가 높게 서 있고 코끝이 또 이렇게 찔릴 것처럼 뾰족하고요. 입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 턱끝도 나왔죠. 굉장히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은 좀 꺼져 있는데 볼은 좀 빵빵하고요. 그러니까 볼이 빵빵한데 입도 나와 있고 턱끝도 나와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광대뼈 윤곽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오히려 들어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볼이 오히려 빵빵하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볼이 처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턱이 없죠. 귀 밑각이 아예 없고 아주 일자로 깎아지른 소위 개턱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뭐 그게 창피해서 그런 건지 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귀 밑각이 없는 부분을 가려놓은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강남미인, 강남성괴 대표적인 얼굴형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이제 서양인이 앉아서 누가 누구지? 도저히 모르겠군.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성형미인 또는 뭐 인조미인이란 말은 사실은 1990년도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대표적인 성형외과학 교과서인 메카시라고 하는데요. 메카르티라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미리 예견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형미인이란 말을 쓰지만 이미 거기 교과서에 성형미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제 전문의 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25년 넘었으니까 저때 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영어로 된 원서가 총 8권이 있습니다. 8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원서로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일일이 다 줄쳐가면서 공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서울대 나왔지만 각 대학의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레지던트 4년차들이 다 한 층에 모여서 방에 각각 배정을 받고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 하듯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교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이게 한글판으로 나와 있어. 한글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고 하는 부분들만 요약 정리한 다이제스트판, 한글판, 그러니까 해적판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 이제 수기로 쓴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거든요, 전부. 정말 미련하죠. 이 영어로 된 원서로 일일이 이거 형광펜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석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 저버리는 그런 성격. 성형미인이 일본어로 세이케이 비진이에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지만 이제 정형이라는 게 일본어로는 성형을 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미인, 성형미인, 인조미인 같은 뜻인데 이 세이케이 비진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일본어 발음 그대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마에다가 실리콘을 넣고 코에도 실리콘 넣고 턱에도 실리콘 넣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얼굴을 가리키는 용어다. 자기 나라에서는. 근데 좀 의문이 들죠. 왜 미국 교과서라고 그랬는데 그 일본어를 저기다 굳이 넣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던 일본 성형외과
의사에게 이 챕터를 써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키타로 오모리라는 일본 그 아간면, 그러니까 얼굴 뼈 수술의 대가였던 당시에 그분이 이 44장 아시아인에서의 미용 성형 수술 챕터를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돌출입이잖아요. 바로 제가 늘 수술하는 돌출입과 약간의 무턱도 있는데요. 이런 돌출입을 입이 나와 있으면 기준선이 다 앞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입술에 맞춰서 이마에도 실리콘, 코에도 실리콘, 턱 끝에도 실리콘을 넣으면 인위적인 느낌의 성형미인이 된다고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책이에요. 이거 쓴 사람이 키타로 오모리라고 되어 있죠. 일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제가 지금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분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여성분인데 저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세 보이게 되는, 이렇게 좀 인위적인, 누가 봐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강남 미인도랑. 어쨌든 이런 내용이 3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점이 되게 신기하죠. 이 지금 제 교과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성형미인, 인조미인, 성괴가 생기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결국 돌출입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성괴 하는데 결국은 그게 돌출입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딱 봐서 저기 굉장히 많이 본 강남미인, 강남 성형 인조미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다 거의 예외 없이 입이 튀어나와 있는 걸 가리기 위해서 팔자주름 부위에 뭐 귀족 수술을 하거나 코를 굉장히 높이 만들거나 턱 끝에, 특히 턱 끝에 실리콘 말고도 뭐 필러를 많이 넣거나 턱 끝에 지방 이식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입이 튀어나온 거 하나를 넣지 못해서 입을 넣으면 될 걸 입을 못 넣어서 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꺼진 다른 부위에다 자꾸 뭘 채워 넣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저런 성괴, 인조미인이 생기는 출발점이다. 바로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입니다. 얼굴에는 절대적인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에서 입이 나와 있으면 입을 넣으면 되는 거고, 또 입을 넣어야 예뻐지는 것이지, 입이 나온 건 그대로 두고 자꾸 꺼진 부위에다 뭘 집어넣으면 자꾸 뭐가 채워지고 인위적이고 보기 싫은 얼굴이 돼버리고 만다는 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수술한 환자들이 성형미인처럼 안 보인다는 게 아주 큰 자부심입니다. 누가 봐서 수술한지 모르게 이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한 거야? 수술한 티 안 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제가 하는 돌출입 수술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또 가장 큰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출입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입은 안 나왔죠. 이 예쁜 입이랑 요 무턱만 있는 이 사람이랑 보면 입의 위치는 똑같잖아요. 입의 위치는 똑같은데 이분은 무턱만 있죠. 이런 경우는 정말 턱 끝에 실리콘만 넣거나, 저는 물론 실리콘 넣는 수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턱 끝에 턱끝 전진 수술, 턱끝을 절골해서 전진 수술을 해서 턱끝 전진 수술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인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무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돌출입이 있는 이런 환자들, 사실은 돌출입이 있는 거고 여기도 무턱과 돌출입이 같이 있는 거고, 이런 환자들을 돌출입 수술 힘들고 어렵고 큰 수술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겁을 주면서 돌출입 수술 넣는 큰 수술 하지 말고 턱 끝에다가 실리콘 넣고 코 좀 높이고 팔자주름 부위에 뭐 귀족 수술 또 실리콘 넣거나 뭐 지방 이식하고 하면 돌출입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 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결국은 환자도 자기가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예쁘지 않다는 거를 알아요. 자기가 성형미인이고 인조미인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알기 전에 이미 성형미인, 성괴가 이미 돼버렸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턱끝을 과도하게 앞으로 빼서 돌출입을 억지로 가린 케이스는 다시 돌출입 수술을 하면서 턱끝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턱 끝에 있는 실리콘을 빼버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예쁜 인매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국적은 중국인인데요. 보시면은 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턱 끝에다가 아주 큰 실리콘을 넣었어요. 그래서 입을 안 나온 것처럼 착시 현상으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하지만 환자는 이걸로 본인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인위적이고 굉장히 남성 같은 느낌이 나고 강해 보이고 인매도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 찍은 사진이에요. 턱 끝에 있는 실리콘은 제거해버리고 그다음에 돌출입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옆모습이고요. 이게 수술하고 벽에 베고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수술하고 2시간밖에 안 된 사진인데 입이 나온 걸 턱 끝에 실리콘 넣어서 억지로 가린 것과 턱 끝에 실리콘을 빼버리고 입을 예쁘게 나온 것과는 이제 인중과 콧기둥이 이루는 각도도 다르고요. 입이 툭 튀어나온 느낌, 또 팔자주름이 꺼져 보이는 느낌도 다릅니다. 이렇게 이미 성형 미인이 돼버린, 심하게 얘기하면 성형 괴물처럼 인매가 나왔는데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아름답지 않은 윤곽선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성괴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항상 이 돌출입 수술뿐만 아니라 얼굴뼈 수술, 모든 수술이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고 수술 손이 좋고 또 경험이 많고 또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성괴, 성형 괴물, 강남 미인, 인조 미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돌출입이다. 돌출입 해결 못하고 코, 이마, 턱끝, 팔자주름 부위 자꾸 채워 넣기만 하면 점점 더 어색한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꼭 드리고요. 가능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돌출입 수술을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저를 알기 전에 이미 그런 수술을 해버리신 경우에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인조미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변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